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킹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일단은 물질의 구성 중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원소, 원자, 분자, 원소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 원자, 분자 중에서도 두 번째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페이지입니다. 이 단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학습 목표는 모형을 사용하여서 원자를 나타낼 수 있다가 다음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학습지에다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적어놔 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지금 모래를 가지고 만든 샌드 아트 그림이죠. 자, 샌드 아트 그림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렇죠. 모래로 만들었겠죠. 모래를 가지고 모양을 쓱쓱쓱쓱 그려서 우리가 샌드 아트의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때 모양을 만든 이 소년과 이 과일나무를 만든 이 재료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같은 거죠. 두 개 다 모래 알갱이라고 하는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원소로 본다면 이 나무와 꼬마 소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래라고 하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하나의 알갱이, 그렇죠? 모래 하나하나 이 알갱이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물질을 기본화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했고 그 원소를 이루는 한 개의 입자를 뭐라고 하냐? 원소인 입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뭐다? 원자. 그렇죠.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의 하나의 입자니까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작게 되는데요. 그 원자가 작는데 수소는 가장 작고요. 수소보다 뭐 헬륨은 좀 더 크고 리튬 조금 크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수소가 가장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 입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1억 분의 1cm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1cm 안에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간다? 1억 개가 들어간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소 원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렇죠? 그 작은 입자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다른 것들을 이루고 있겠죠. 자, 원자의 크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 1억 분의 1cm. 이 작은 입자인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때 원소인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이러한 원소들도 각자 원자인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원자는 더 이상 더 쪼개질 수 없는 작는 거냐? 원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자 혼자 딱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원자는 두 개의 입자로 있습니다. 가운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 뭐라고 하고 있죠? 난 원자핵이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의 중심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가운데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녀석의 이름 원자핵입니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는 빙글빙글 돌고 있죠. 원자핵의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친구. 예. 난 전자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지.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거 무엇이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핵은 원자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돌턴은 이게 원자가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원자핵과 겉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게 현대 과학에서의 원자의 구조의 설명입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은 입자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자, 원자핵에는 플러스를 띈다고 설명을 했었죠. 원자핵의 중심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 숫자가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를 갖냐면요. 중성인 상태를 가져요. 그렇죠? 대개는 중성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1번 이 친구를 볼게요. 자, 1번. 원자 핵의 번호가 1번인 녀석은 수소입니다. 수소가 원자 핵의 번호가 1번 수소가 됩니다. 수소 안에는 원자 핵이 플러스 1을 갖고 있는데요. 플러스 1.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있느냐?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1개, 마이너스가 1개. 합하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네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계산해 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인데 1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더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번째 볼게요.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인 녀석이 있네요. 몇 번일까요? 얘는 원자 번호 6번인 탄소입니다. 탄소. 자, 탄소는 중심에 플러스 6개, 플러스 6 원자 핵을 갖는데요. 그러면 플러스 6이니까 전자는 얘를 몇 개 갖고 있냐? 얘는 자연적으로는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갖습니다. 자연적으로는요. 그러면 탄소의 원자 핵의 플러스가 몇이다? 6이라고 했었고요. 원자 핵이요. 전자는 마이너스가 총 몇 개 있다? 마이너스가 6개가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을 더하니까 이게 두 개 더해주면 몇이 된다? 0이 된다. 오? 그러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네요. 자, 이것을 정기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자? 맞아요. 중성이라고 하자. 여기 계산식이 한 번 더 있네요.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1짜리가 6개 있어서 마이너스 6이 되므로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이 합해져서 0인 정기적인 중성을 띠게 됩니다. 자연에서는 원자의 형태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닌 정기적인 중성이 있는 것을 띠는 것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자기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5라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얼마일까? 너무 쉽죠? 벌써 다 구했다고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마이너스 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이 합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5라고 했네요. 그 마이너스 5랑 무엇을 더해서 0이 되어야겠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다? 5다. 플러스 5다. 그렇다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 답인 플러스 5가 원자핵의 전하량이 되겠네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기인데요. 모형.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원형 붙임딱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서 갖다 줄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남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스티커를 붙여보든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표에 주어진 각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개수를 적습니다. 리튬 볼게요. 리튬 3번 플러스 3이고요. 탄소는 플러스 6, 질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 산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 이렇게 원자의 전하량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몇 개가 되어야 될까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리튬은 플러스 3이니까 전자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3개. 탄소는 플러스 6이니까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마이너스 6이 필요하니까 전자가 6개. 질소는 플러스 7이네요.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전자가 몇 개? 7개. 산소는 플러스 8이네요. 그러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8을 더해줘야겠네요. 마이너스 1인 전자가 몇 개? 8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다 어떻게 붙이느냐? 자, 색지를 동그랗게 잘라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원자에게 전하량을 쓰고 붙이게 될 거예요. 여기를 볼게요. 먼저 플러스 3 했네요. 리튬이죠. 자, 리튬의 가운데에는 플러스 3을 씁니다. 플러스 3을 썼죠. 그러면은 플러스 3을 0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몇 개 필요하다? 마이너스가 3개 필요하죠. 전자를 몇 개 붙여야 돼? 하나, 둘, 3개를 붙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3개를 붙여놨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8인 친구 뭐였었죠? 기억나나요? 플러스 8인 친구는 바로 우리가 친근한 산소입니다. 산소는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중성이 되려면 몇을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8을 더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인 전자를 몇 개를 해줘야 될까요? 어려웠나요? 8개를 주면 됩니다. 그럼 전자 몇 개? 전자 8개가 필요합니다. 스티커 몇 개 붙인다? 8개. 마이너스 스티커 하나, 마이너스 스티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았네요. 산소.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6번입니다. 6번인 녀석은 누구였더라?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 플러스 6이네요. 그러면은 중성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6. 그럼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하다. 스티커 몇 개 붙여요?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였어요. 그 다음 7이죠? 7은 누구예요? 질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이죠.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몇 개? 전자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몇 개? 7개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은 7개를 그려줘야겠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려주었고요. 정리 볼게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각 원자의 모형에서 전자의 개수, 원자핵과 전자의 위치를 표현할 때 고려하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전자의 개수는 무엇을 고려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원자핵과 전자의 위치는 무엇을 고려했느냐? 질문 2개인 거예요. 알겠죠? 질문이 2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원자핵과 중성이 되게 그려야겠죠. 원자핵과 더했을 때 중성이 되도록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대답을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자핵과 전자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럼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원자핵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원자핵은 어디 존재해야 된다? 맞아요. 원자핵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원자핵은 중심에 표현하고요. 전자는 어디에? 그 주위에다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다가. 그렇게 답변 적으면 되겠죠.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전자는 그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또 한 원자에 포함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기 전자량이 같으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2개의 질문의 답변을 달았죠. 위치와 그리고 원자핵이 중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2개의 답변을 둘 다 달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적었죠? 자, 정리. 그러면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원자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모형 코너해보자. 이건 또띠아에다가 젤리를 올려서 만든 거죠. 이거는 CD에다가 올려서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을 집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말합니다. 입자가 아닌 성분인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가 아닌
입자가 아닌 성분을 의미하는 단어를 뭐라고 했더라?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뭐라고 했다? 원소입니다. 원소. 원자와 원소를 헷갈려요. 알겠죠?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성분을 얘기할 때는 얘는 원소예요. 원소. 알겠죠? 근데 탄소 한 개, 탄소 개수 하나 따라서 뭐 수소 개수 하나 이렇게 할 때는 얘는 하나의 입자를 의미할 때는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알겠죠? 얘 탄소 같은 건 성분을 이야기하고요. 이건 개수를 말해요. 우리 2학년은 남자, 여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성분이겠죠. 성분, 원소를 의미합니다. 2학년은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 하나의 개체를 의미할 때는 원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성분이냐, 입자냐 차이가 달라요. 원자는 모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크기가 매우 작아요. 원자의 구조도 배웠는데요. 원자는 플러스 전환을 띠는 다같이 뭐라고? 원자 핵과 마이너스를 전환을 띠는 무엇?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원자핵. 가운데 원자의 중심이 있고요. 겉을 도는 게 누구다? 전자. 크기는 누가 더 커 보이던가요? 그쵸? 원자핵이 전자보다 더 커 보였죠? 원자가 중심에서 퍽에 있고요. 원자핵이 주변에 작은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네요. 자, 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의 플러스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뭘 띈다? 중성을 띈다. 중성을 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 점검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플러스 전하 나타내는 누구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 나타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원자는 정기적으로 땡이다. 정기적으로 뭐다? 원자핵과 전자핵 개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했죠? 중성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수소 원자의 크기를 사과에 비유해 쉽게 설명해 보자고 했는데요. 자, 수소 원자가 지름이 12cm의 사과 크기가 된다면요. 그러면은 실제 사과는 얼마큼 되냐면은 지구만해질 거예요. 이게 사과고 이게 수소 원자. 엄청나죠?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수소 원자 사과 있어요. 사과. 우리 집에 사과. 야, 이게 사과야 라고 사과인데 이거를 뭘로 생각하자고요? 수소 원자로 생각하고요. 수소 원자. 이게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가 내 손에 잡혀 있어. 이 정도로 키웠어요. 그러면은 진짜 사과는 크기가 얼마네? 진짜 사과는 지구만해질 거예요. 지구만해질 거예요. 지구와 사과만큼의 크기 차이가 사과와 수소 원자 크기만큼의 차이를 드러낸 겁니다. 뭐를 의미하느냐? 수소가 엄청나게 작다는 겁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크기를 갖고 있어요. 세포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보다 훨씬 작아요.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루는 것이 세포가 수많은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그 세포가 수많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고요. 학습지의 내용 잘 정리하고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